이재명만 아는 것이죠. 야, 이거 위증을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은 막아야 되고 이 말은 저 친구가 해줘야 돼. 판사가 이거를 어떻게 재단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판사의 주관적인 해석 아니면 월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판결이 정말 해괴하다, 해괴망측하다 하는 얘기를 들을 만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위증도 교사도 있었다. 위증,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교사, 시킨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둘을 합한 위증교사죄는 아니다. 이게 참, 그러면서 그 이유로, 무죄 판결의 이유로 이재명이 고의가 없었다 하는 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근데 저는 참 이 고의가 있고 없고 이것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죠, 사실은. 이재명의 고의, 야, 이거 어떻게든지 위증을 교사를 하더라도 저 말은 막아야 돼. 아니면 이 말은 꼭, 이 재판장에서 저 김진성 씨가 해야 내가 이 죄를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고의, 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자, 위증교사죄를 저지르자라고 하는 그 고의를 판사가 어떻게 재단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의는 이재명의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아있는 그런 그 심성일 텐데 그것을 고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괴한 논리로서 무죄 판결을 준다.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 즉 무죄 근거를 조금 더 키워주시죠. 쟁점과 판단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가 아니야. 왜 위증교사죄가 아니냐? 이재명은 고의가 없었다. 이걸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증언 요청 방식이 쟁점인데요. 자, 판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달라는 통상적 요청만 있었다. 정말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 판사들이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잡아오면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법의 한 중추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색 또는 지역색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변론 요지서 제공도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글쎄요, 여기에서 상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상식으로 보는지 통상적 요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는 흐물흐물한 아주 애매한 그 표현 아닙니까? 통상적 요청만 있었다. 그리고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사가 말하는 상식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하고 이렇게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은 사법제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또 하나의 쟁점은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이 기억, 동조하거나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증언을 요청을 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김진성, 아까 얘기한 그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 기억하거나 동조하거나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증언을 요청했다. 아니,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그럼 증언을 요청을 하지, 본인이 딱 잡아,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아유 그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김병량 시장 옆에 있었는데 그것은 김병량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최철호 PD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강력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증언 요청.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글쎄요,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최 PD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김병량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나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삼척동자도 다 끄떡일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강력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 증언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재명을 살려줬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허술한 논리인지
입니까? 저는 뭐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네요. 쟁점이 제3자의 증언 개입. 제3자는 여기서 변호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참 이재명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고의가 없었다. 이게 바로 해계한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주관적인 그 생각인데요. 참 이 판사가 좋긴 좋군요.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정치적인 스탠스를 온 나라를 저렇게 송두리째 두 쪽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그래서 판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네 번째 쟁점입니다. 김진성이 유죄인데 이재명이 무죄인 이유. 여기가 더 기가 막히죠. 김진선 증언 과정에 이재명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검찰 탓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유죄로 나한테 갖고 왔지만 내가 보니까 이거 증거 약해. 그리고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어. 라고 증거를 검찰 측에서 갖고 온 증거를 죄다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 예견했다는 고의가 없다. 이게 아주 화렴점정이죠. 가장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미필적으로 예견했다는 고의가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고의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만 아는 것이죠. 이재명이 처음부터 야 이거 위증을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재판에서 이 말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저 친구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염두에 두고 안 두고 있다는 판사가 이거를 어떻게 재단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쭉 재판을 한 서너 번을 하면서 이재명이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저는 판사의 지나친 그 주관적인 해석 아니면 월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판사가 좋다 하는 얘기는 자기의 저렇게 자기의 판단이 곧 정의의 화신인 양. 참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판사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 우리가 늘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 또 우리에게 아주 환호성을 내칠 유리한 판결하면은 그 판사가 이렇게 그 언론에서 소개가 되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그 판사를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걸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인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돼 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호남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 않으면서 30년 언론인 생활을 했고요. 또 제 주위에는 호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 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평소에 친교를 하는 분들 중에 호남 출신들이 아주 많은 상황이라 지역적인 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글쎄요,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그것도 당대표의 이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름이 김동현 판사입니다. 김동현 판사. 이름이 저하고 뭐 비슷하네요.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까지 같은데요. 이 김동현 판사 만으로 51살이네요. 그러니까 이 법조 생활이 20년 동안을 했던 글쎄요. 20년 동안을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 이 소리를 듣죠. 그리고 또 베테랑 소리를 이제 듣는 상황인데요. 전라남도 장성 출신입니다. 장성. 요번에 영광, 장성, 요게 다 이제 같은 지역구죠. 전라남도 제일 끝에 있는 해남, 장성, 곡성, 영암, 뭐 이쪽이 같은 이 지역일 텐데, 전라남도 장성 출신으로 97년에 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시에 합격했다. 연수원 기수는 30기. 2001년 공군 법무관을 거쳐서 2004년에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자기 고향인 광주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을 했군요. 이후 2010년에 서울 동부지법,
12년에 중앙지법, 14년에 서울고법 등을 거쳐서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서 형사합의 33부에서 일하고 있다. 평소에 뭐 말수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과묵한 성격 탓에 이 김부장 판사의 성향은 그렇게 뭐 완전히 이른바 친민주당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것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고향이 전남이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국 법관회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검사 위주로 돼 있는 전국 법관회의의 부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주요한 그 법원 내에 일이 터질 때마다 법관회의를 소집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이 상당 부분 고위직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사태 해결에 아주 지침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죠. 주요 법관회의라고 해서 대표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총회를 열고 하는데 그 법관회의에 부의장을 맡을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정치색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치색이 당연히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법관회의 같은데 적극성을 띠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의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또 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꼭 전라남도 장성이 중요한 그 사안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색에 자연적으로 이 몸에 배인 그런 호남,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호남과 민주당 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호남이 친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친호남이라는 게 서로 연관성이 매우 짙은 상황에서 이런 판결에 일단이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죄가 될 일은 아닐 텐데라고 하는 거 위증도 있고 시킨 사람도 있는 교사도 있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왜? 고의성이 없었다. 아니 저런 그 얘기를 하면서 고의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그 판사가 재단을 하면은 사실은 큰 사건에 대해서 이 판사가 아이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A가 이기겠네, B가 지겠네, 또는 TK 대구 출신의 판사다라고 하면은 아예 볼 것도 없이 저건 B가 이기겠네, A가 지겠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예단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런 예단이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다. 호남 출신 판사가 그 주심을 맡았으니 저거는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참 해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글쎄요. 증거는 있는데 증거가 약할 뿐더러 이재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이 위증교사죄를 저질러서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그럴 만한 고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심성 내부에 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의가 있다 없다 누가 판사가 자신 있게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부족이라든가 고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말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판결을 저렇게 두 쪽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솔로몬의 그런 그 지혜, 솔로몬의 판결, 우리 보수우파 쪽에서도 무릎을 치면서 또는 저쪽 이 좌익 세력들도 무릎을 치면서 야 판사가 정말 명판사네, 야 이거를 이렇게 이 판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양쪽으로부터도 서로 수긍을 하는 그런 판결을 내놓네 라고 하는 우리가 그걸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주 명판사라는 게 꼭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박수를 받고 저쪽에서도 수긍을 하는, 누가 봐도 수긍을 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게 명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해괴망측한 판결을 낸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판결문에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부족, 직접 개입 증거 없음, 다 이런 겁니다.
고의가 없었다. 이재명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 증거가 또 부족하다.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 상식이라는 말, 이재명의 상식과 이 판사, 김동연 판사의 상식은 아주 일치가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범위, 이거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래서요, 이게 제대로 된 판결, 아주 명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저는 이 지역색, 뭐 호남이 어떻고 또 대구 경북이 어떻고 하는 것을 저는 언론인 생활에서 강조한 적이 제가 기억에 별로 없는 그런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군산대학교 이양승 교수가 있습니다. 요 이양승 교수는 전에 제가 시즌 1 제가 청주 흥덕에 출마하러 내려가기 전에 이양승 교수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이슈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산대 이양승 교수는 호남에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 자체가 호남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교 이 교수로 있는 무역학과 교수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얘기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간 몇 년 빼놓고는 자기는 호남을 벗어난 적이 없다.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자기는 호남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의 호남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남이 걸림돌로 작용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 지금의 호남으로 그대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호남 시스템을 아주 맹폭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어제 그 판결이 일어나고 역시 이양승 교수가 참다 못해 이 길을 올렸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도 판사 임춘애가 아니라 현정화다. 제목은 처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임춘애가 아니라 현정화다. 자, 먼저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 진짜 기득권은 판사들이다. 판결은 존중한다고 치지만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느냐. 이재명을 무죄 내린 판사가 전라도 장성 판사였단다.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린 거죠. 이준석 불기소 처분 내린 판사는 전라도 군산 판사였고 관찰해 보건대 한국에서 판결은 솔직히 판사 마음대로 갔다. 1986년 아시안게임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딴 선수는 분명히 임춘애였다. 그런데 판사가 임춘애를 보고 현정화라면 그거는 현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얘기하고 뭐 비슷하겠죠. 계속 이어갑니다. 아무리 법을 몰라도 상식으로 판단하건대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 위증을 시킨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됩니까? 인과관계를 따져보더라도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B가 유죄를 받은 게 A 때문인데 어떻게 B만 유죄고 A는 무죄가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에겐 추상 같던 이들이 이재명에겐 왜 그렇게 한없이 관대합니까? 판결에도 지역색이 존재하냐? 한 지역에서는 유죄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죄냐? 이건 법이 아니라 조선시대 향악, 품앗이 두레다. 이런 게 정치 판결 아니면 어떤 게 정치 판결이냐? 앞으로 정치인들에 대해 판결할 때 결과를 예측하려면 대가리 깨지게 법리를 따질 게 아니라 판사의 지역색을 따지는 게 빠를 것 같다. 요 얘기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군요. 제가 지금 이양승 교수가 쓴 것을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요거를 찾아서 갖고 들어온 거라 이 내용을 미처 읽질 못했는데 아주 저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의 판결할 때 결과를 예측하려면 뭐 깨지게 법리를 따질 게 아니라 판사의 지역색을 따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글쎄요.
저 대구 경북 TK 출신 판사가 어떤 상황을 맞을 때 아이고 그 A와 B가 서로 이 피고인으로 있을 때 아 저거는 뭐 해보나마나 B가 이겼네. 결과를 보니까 진짜 B가 이겼고 이 판사 김동현 판사는 전라남도 장성이지만 또 다른 이 지역에 나오는 군산이라든가 광주 출신의 판사가 나오면은 저건 A가 분명히 이기겠네 라면 또 A가 이기고 이렇게 돼서는 이게 온전한 사법 시스템인가, 이게 대한민국을 사법 시스템이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오염이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이양성 교수가 한 것이죠. 이게 과학과 이성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무죄라며 망이 망소히 난 때처럼 날뛴 노비들처럼 이재명이 무죄라면서 망이 망소히 난, 여러분 역사책에서 기억이 나시죠? 망소히 난 때 날뛰던 노비들처럼 좋아 날뛰는 민주당 국회들도 조금 양심 좀 차려봐라. 여기에 국회는 국회의원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데 전라도 판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다. 반체제, 이적행위, 뻔한 거짓말 등을 정당화한 것도 모자라 권장할 거면 전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따로 분리 독립하자. 그게 맞겠다. 예. 이제 이양순 교수도 아주 속이 터지는 상황에서 반체제, 이적행위, 뻔한 거짓말 등을 정당화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권장할 거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전라도요. 우리 따로 분리 독립하자. 전라도 분리해서 전라민국이라든가 전라국이라든가 분리를 해서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 다소 이 감정에 치우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글을 쓰냐. 바로 이양승 교수가 군산대 교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유학을 간 것 빼놓고는 전라도에서 자기는 벗어난 적이 없다. 아주 골수부터 나는 호남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호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지금 호남이 대한민국에 왜 걸림돌인가를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설파를 하는 교수의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아마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페이북에 올린 상황을 제가 아침에 발견을 하고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호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힘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한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한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요. 자, 요 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요 관련된 내용 중에 요 관련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띄워 주시죠. 일단 위증교사 사건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증교사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2004년 상당히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년 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KBS PD, 최철우라고 하는 KBS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차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했다. 누가 전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KBS PD와 이재명이 같이 있을 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한테. 근데 나 이재명입니다. 또 KBS의 무슨 PD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검사인데요. 라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 사칭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재명은 이 건으로 이미 벌금의 150만 원을 확정을 한 상황이죠. 이미 한 차례 벌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2018년 5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자신이 누명을 썼다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것입니다. 150만 원 확정이 된 상태인데도 나는 누명을 썼다. 그래서 이 누명을 썼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같은 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김병남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에게 전화를 해서 증언을 요구를 한 요 자체가 바로 이번에 위증교사 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에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는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7월에 대법원이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일단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요 말씀드린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이것으로 다시 작년 10월에 기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거의 1년하고도 1개월 지난 시점에서 세 번째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난 바로 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 1심 무죄가 판결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이 세 번째 기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참 위증교사 건도 이렇게 저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정말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꾸라지는 바로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범죄를 뒤집어 쓰고도 뒤집어 썼다는 게 억울하게 뒤집어 썼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지금 어엿하게 대한민국의 여의도 대통령 역할을 하는지 자, 그 뒤에 뒷페이지에 있는 이 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사안일수록 이런 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도울 테니까요. 자, 1심 판단에 법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요것으로 이 법정에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했겠구나. 자, 김병양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말씀을 드렸죠. 김 시장과 KBS가 나를 즉 이재명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려고 KBS PD 고소 취소한 것 알았느냐 등을 물으며 이거 이렇게 증언을 요청을 해줘요 라고 이재명이 바로 김진성한테 요청을 한 게 요게 핵심이라는 얘기 아니죠. 자, 이제 김진성의 증언은 이렇게 됩니다. 김 전 시장으로부터 즉 김병량으로부터 KBS와 고소취와 협의 중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거짓 증언인가 이 대표가 요청했나 이렇게 거짓 증언이었다. 그리고 이재명이 요청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김진성. 그러니까 김진성에게 벌금을 물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이재명에게 위증교사 고의성이 있었나 판사가 이거는 또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X자가 표현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매사 바라보고 있으니 이재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게 나왔는지 또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 중이라고 내게 직접 말했다. 맞습니다. 김진성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 요청했나?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고의성이 있었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잣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KBS와 협의 시점은 이재명 대표 구속 전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김진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재명이 무죄라고 본 이유가 여기 또 나오죠. 통화 후 김씨 법정 증언 때까지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참 몇 번 나옵니다.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검사가 이 수사를 게을러 했든지 내가 보기에 직접 증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씨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이재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즉 고의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도 참 답답합니다. 이재명이 통화 당시 김씨가 실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김진성이가 맞다. 그건 내가 거짓 증언한 게 맞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이
나한테 요청을 한 것이다까지는 다 인정이 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고의성, 위증교사를 저지를 만한 그런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해괴망측한 내용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라는 것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찢긴 두 동강난 찢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판결 하나로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은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4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열흘 전에 났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그것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형량이 약간 낮춰진다 하더라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더 이상 다른 판결에 우리가 목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공직선거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면은 다 당선 무효형과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5년간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10년간 피선거권이라는 얘기는 그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거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피선거권 박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10년간 공직선거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달 15일 날 했던 공직선거법을 2심이 대략 한 2월, 3월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2월이나 아니면 3월 정도. 그리고 대법원은 원래 633에 따르면은 6월 달에는 대법원 판결은 나와야 되지만 그게 조금 더 늦춰진다 하더라도 8월 정도 이내에는 대법원 판결이 끝날 것이다. 633 잘 아시죠? 1심까지는 6개월 내에 판결이 나야 된다. 그리고 1심이 마치면은 2심은 3개월 내에 2심이 끝나야 되고 2심 끝난 다음부터 대법원은 또 3개월 내. 그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각급 법원에 그 지침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633의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못 지킬 때는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를 하라. 왜 못 지켰는지.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하면은 앞으로 2심 3개월 또 본심 대법원의 3개월, 6개월 내에 모든 게 끝나야 정상입니다만은 그것이 다소 늦춰진다 하더라도 7, 8월 달이면은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월 정도에는 이재명의 정계 아웃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민주당에서는 뜨거 하는 게 있죠. 434억 원의 그런 그 보전을 받은 국고로부터 보전을 받은 것을 몽땅 토해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그 무죄 판결에 의기소침하고 정말 참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셔도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요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그 바람,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해드립니다. 네.